할로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 빈칸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지난 강의가 이제 conclusion, 이게 명사형 그거를 다뤘다면 이제 오늘은 conclusive, 예로 이제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일단은 conclusive의 뜻이 이렇습니다. 결정적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뜻도 좀 잘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한데, 결정적인이라는 게 꼭 그 어떤 문제의 최종 결정이 달려있는 뭐 꼭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결정적인 순간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아주 뭐 결정적인 골입니다 막 스포츠에서도 그런 되게 중요한이란 뜻도 같이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장 속에서 단어의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쭉 나와 있고 빈칸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단어가 이제 conclusive인 거는 다 아까 보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단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그 번역어를 어떻게 할까, 요거랑 문장 구조를 보는 식으로 쭉 가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conclusive를 써볼게요. 여기다가 썼죠, 제가? 그쵸? 자, 여러분, 그러면 conclusive의 뜻이 뭐였습니까? 네, 바로 결정적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어에 저런 말은 없죠. 당연히 없고, 이제 영어의 이 비동사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면 보통 뭐 이다 또는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시제가 과거니까 이었다 또는 있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기 인이라고 나와 있는 데를 이렇게 이어줘야 한국어로는 당연히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 이엇이라는 요 말이 사실 이 were에 가장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이 conclusive는 결정적 인 뭐 이건데, 뭐 표시를 그냥 이렇게만 해도 대충 요 조합이구나, 요게 이렇게는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고 있잖아요. 얘가 왜 나왔냐면 우리말은 지금 요렇게 영어에서 이어져 있는 이 부분이죠. 콤마를 찍고 여기 보면은 confirming 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고 보면 이렇게 ing가 이렇게 딱 붙어 있죠. 이게 이제 사전을 이제 제가 좀 빌려서 설명을 드리면, 옥스포드 영한사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자, confirm이라는 동사는 특히 뭐 증거를 들어, 사실임을 보여주다, 뭐 확인해주다, 1번 뜻이 이렇게 나와 있고, 2번은 무엇에 대한 느낌이나 믿음을 더 확실히 갖게 하다, 뭐 3번 뭐 지위, 합의 등을 확정하다, 공식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전을 볼 때는 이렇게 그냥 단어와 우리말 뜻만 드드드드득 이렇게 본다고 그 단어가 내 거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서 항상 이렇게 예문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 예문을 딱 보면은 지금 요렇게, 지금 이건 제가 사진을 캡처한 거라 여기다가 제가 따로 표시를 할 수는 없는데, 여기 보면은 V가 써 있죠. 이게 verb, 이게 동사란 뜻이고, N은 noun, 명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옥스포드 영한사전에는 이렇게 표기가 보통 돼 있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이제 이걸 이용하면은. 그래서 동사 뒤에 명사가 붙는 식으로 쓰인다라고 해서, 즉 요거는 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명사가 온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이제 그러면 문법 실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V로 표현했지만 이게 그냥 동사라고만 표현한 건 아니고,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타동사다라는 그런 얘기구나, 그거를 이렇게 써놨구나, 이렇게 알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증거를 들어서 사실임을 보여주다 뭐 이런 거를 설명할 때 보면은 지금 여기다가 수동태로 이렇게 써놨죠, 그쵸?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첫 번째 예문으로 써놓는 거는 그렇게 사전 편찬할 때 뭐 그렇게 굳이 그래 필요가 있었을까 싶긴 한데, 두 번째 게 훨씬 더 바로 딱 알아보기에는 쉽죠. 이렇게 되면 또 수동태 잘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저걸로 뭘 얻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예를 보시면 his guilty expression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의 뭔가 guilty, 죄책감 있는, 뭐 죄 지은 듯한 expression, 이거는 이제 표현인데 보통은 얼굴 표정도 많이 저거를 써요, 저 단어를. 그래서 his guilty expression 하고 confirmed, 그러면 확인시켜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명사가 딱 나오죠. 뭐예요? my suspicions, 나의 의혹들을. 그렇게 해서 걔 표정을 보니까 내 의혹이 사실인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영어로.
자, 이제 이런 거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V 뒤에 that이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confirm 뒤에 that이라는 말을 쓰고 그 뒤에 절을 써서 뭐뭐하다는 것, 뭐뭐하다라는 사실, 뭐뭐하다라고 confirm 한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 WH가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는 이제 뭐냐면 뭐 who, where, when, what, which, why, how 이런 것들을 보통 WH라고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what happened 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what이 들어가고 그게 목적어 자리에 오면은 뭐 주어 자리여도 상관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고 목적어 자리니까 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일이 무엇이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confirm 확인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뭐 주어로 쓰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뭐 중요하다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사전을 보실 때는 꼭 그 기호나 이런 것도 잘 보시고, 특히 예문을 꼭 따로 뭐 손으로 써서 공책 정리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뭐 그냥 전자 형식으로 요새는 되게 좋은 앱도 많고 하니까. 근데 저는 좀 약간 옛날 방식을 되게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저는 심지어 공책도 막 이런 거 좋아해요. 막 이렇게 성균관에서 옛날에 쓰던 막 이런 거 흉내내서 만든 굿즈 같은 거 있어. 저 약간 컨셉충이라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뭐 그게 핵심이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딱 보면요, 봐봐요. confirm까지는 확인하다잖아요. 근데 여기다 ing를 붙였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분사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과거 분사, 현재 분사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지금까지 제 강의를 쭉 순서대로 들으셨다면 과거 분사는 보통 수동 완료 분사라고 제가 많이 일컫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를 제가 능동 진행 분사라고 많이 부르죠. 얘가 걔죠. 능동 진행. 그래서 능동이니까 confirm 확인하다, 그러니까 뭐뭐를 확인하다, 이 능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진행이니까 뭐뭐를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예, 뭐뭐를 확인하는 중인 이런 말이고, 이 문장 속에서 보자면 얘랑 얘가 합쳐지면서, 이 콤마랑 얘가 합쳐지면서 뭐뭐를 확인하면서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분사를 써서 구성한 어떤 그런 문장, 이런 거를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요게 쉽게 말해 요게 분사 구문이에요. 예, 분사를 써서 또는 분사로 구성된 뭐 문장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오케이. 분사 구문 한자 보여드릴까요? 분사 구문이 한자로 이거거든요. 예, 나눌 분자에 말사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겁니다. 그 짜일 구자라고 해가지고 얼다, 뭐 짜다, 뭐 있다, 뭐 요 구자고, 뭐 마지막이야 뭐 글 문자 이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대충 아시겠죠, 그쵸? 요거예요. 영어로는 이거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participle construction 이렇게. 예, 그러니까 분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구문이라고 번역한 거죠. 개화기에. 그래서 participle construction, 이걸 설마 분사 건축 이러면 안 되고, 분사 공사 뭐 이러면 안 되고, 분사 분사로 구성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얘가 보시면 요렇게 지금 이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the test results 이게 주어죠. 그래서 그 시험 결과는 were conclusive니까 결정적이었다 하고, 이제 콤마를 똑같이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confirming이니까 뭐 확인하는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앞에 있는 콤마와 함께 이으면 약간 요런 느낌이 나요. 확인하면서 또는 뭐 확인해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에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product니까 그 신제품의 그 효과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직역이에요. 근데 뭐 이게 한국어로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영어 문장이 좀 잘 빨리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은 영어 문장을 읽으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요렇게 저는 돌아가는 것 같아요. 회로가. 그 정보 처리 방식이. 왜냐하면 뭐 맨날 보니까 맨날.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직은 뭐 초기 단계나 뭐 중급 단계에서도 여기가 좀 부드럽게 안 넘어가지죠. 예, 그런 분들은 이런 게 직역이니까 이 느낌이다. 영어 원어민이 보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로 좀 정성스럽게 좀 교양 있게 번역하면은 이런 말이 들어가 주는 게 좀 낫죠. 예,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가 저 콤마 역할이에요. 콤마 역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확인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번역을 하려니까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해서 이제 과거 시제를 또 넣어줘야 되는 건데, 과거 시제임을 밝혀줘야 되는 건데, 이것만 봤을 때 이 안엔 시제가 안 들어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앞에 있는 거 보고 대충 저 때랑 같은 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제는 당연히 얘도 지금 과거를 묘사하는 거겠거니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구문이라고요? 분사구문입니다. 저 요즘 한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 아니 이게 서양 국가에서 공부하고 서양 언어를 또 그 사실상 그쵸, 탐구하는 그런 언어학도 영어 교육학도이다 보니까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요즘 뭐 실용 한자 1800 막 이런 거 사가지고 한 이만큼 샀어요. 한 7권 이상 맨날 쓰고 그 저희 아들이 아빠가 막 뭘 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자기는 그림 그리고 옆에서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TMI였고요. 어쨌든 대충 지금 이제 해석하는 느낌은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는 그 같은 conclusive여도 어느 자리에 쓰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잘 보세요. 아까는 비동사 뒤에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요 the 정관사 뒤에 빈칸이 있고 여기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요 자리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conclusive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evidence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말이 앞에 와서 얘를 앞에서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죠. 수식. 이 수식하다라는 게 이제 보통 뭐 꾸며준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꾸미는 경우는 보통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문법 책 다른 거를 보시더라도 형용사의 뭐 수식 용법 이렇게도 많이 불러요. 그러면 아까 전에 봤었던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영어는 비동사가 꼭 있어야 한국어로 치면은 뭐 한다, 뭐 이다, 뭐 이런 말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서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서술적 용법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 뭐 문법책 뭘 보시더라도, 무슨 문법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뭐 수식용법, 서술용법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는 얘가 지금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가면 당연히 결정적 또는 결정적인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럴 때는 한국어랑 쓰는 단어 쓰는 순서가 똑같아요. 형용사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와서 이런 식으로 쓰죠. 다만 이제 그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한국어에서 우리가 형용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명사를 쓰잖아요. 보통 우리가 수식이란 걸 할 때. 국어국문법에서는 형용사 명사라고는 물론 이 용어도 이제 좀 혼용하지만 보통은 이제 좀 더 상위 범주로는 이게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앞에 있는 뭘 꾸미는 말을 보통 관형사라고 그래요. 관형사. 그래서 엄밀히 국어 국문법 용어로는 관형사,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를 보통 체언이라고 그럽니다. 뭐 관형어, 그 다음에 체언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요. 저 관은 이제 그 모자 할 때 그 관자고, 형은 아시다시피 형용사 그 할 때 똑같은 형자고, 체는 몸체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몸뚱아리를 앞에 있는 그 뭔가 앞에 달린, 그러니까 모자니까 그 어쨌든 사람 머리로 치면 위에 있어야 되고 몸보다는 앞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세로로 눕히면. 근데 이제 그게 뭔가를 형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관형어 또는 관형사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건 몸체자를 써서 체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관형어 플러스 체언, 국어국문법에서는.
근데 이제 형용사 플러스 명사라는 이 개념이 우리는 훨씬 익숙하니까 이거를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만 썼을 때는 한국어랑 영어랑 되게 이게 쓰는 순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나온 거 그대로 할게요. 결정적인 증거 이렇게. 그쵸? 이걸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죠? 그쵸? conclusive evidence가 됩니다. 뭐 색깔로 표시하면은 결정적인 이라는 말이 지금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증거 명사죠. 뭐 마찬가지로 관용어 그쵸? 체언 맞잖아요. 그 다음에 형용사 그쵸? 명사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표시하면 요때는 똑같죠. 한국어랑 영어가 그 이렇게 딱 형용사 명사만 딱 가지고 보면은 순서가 똑같은데 예외인 경우들 그런데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 변태 같은 애들이 주로 요거 some이랑 그다음에 any 그다음에 no 그리고 every 하고 뒤에 thing이나 body 또는 one 들어가는 얘네들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omething 그 다음에 some만 가지고 할게요. somebody some이랑 thing을 붙였어야 될 때는요. 그 다음에 someone 이렇게 되면은 형용사가 어디 오냐면 뒤에 와요. 뒤에 요렇게 그냥 special 이란 말을 써볼게요. 특별한 이렇게 요렇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 something special, anything special, nothing special, everything special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굳이 설명드리면 왜 그러냐면 원래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원래 한 단어가 아니었고 근데 이 some이랑 thing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형용사가 이제 만약에 들어오려면 이제 여기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some 뭐 special 뭐 things 이런 식으로 some special bodies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얘네가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요렇게 그냥 한 단어처럼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형용사를 앞에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게 원래 영어에서 이 some이나 any나 no나 every 같은 이런 말들은 쉽게 말해 이제 관사 같은 애들 있죠. 뭐 어나 더나 이런 애들 얘네랑 같은 이제 지위에 있습니다. 이 계급이 같아요. 직책이. 그래서 얘네가 앞에 와야 돼요. 형용사보다 자기들이 뒤로 가는 거는 영어 문법에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예 뒤로 가야겠다. 그래서 뒤로 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omething special, anything special 이런 말들은 순서가 왜 그러냐? 방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에 엄청난 과학성과 체계성을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식이에요. 이 새끼들 맨날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써가지고. 아무튼 어쨌든 이제 다시 문장으로 돌아오면 the conclusive evidence 그쵸? 이제 이 the라는 말은 굳이 번역 안 돼 있고 근데 뒤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세요. presented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때 보통 독해를 하면 한국인들한테 가장 불리한 게 이런 겁니다. 왜냐면 이때 딱 보고 주어 동사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누군가 제대로 설명해 준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동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present라는 단어를 애초에 타동사다라고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present는 뭐뭐를 제시하다 발표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그렇게 동사로 쓰인 거라면 자, 그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했습니다 하고 in court. 응? 아니 목적어가 없잖아요. 이거 뒤에 나올 수도 혹시 있긴 있는데 갑자기 led 어디로 이끌었습니다. 그럼 이 순간 이제 뭘 알아야 되냐? 얘가 이 문장의 동사가 아니었어. 근데 이게 생긴 게 이 present란 동사의 과거형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과거형이랑 생긴 건 똑같은데 동사가 아니고 분사 수동 완료의 느낌을 나타내는 분사 그거 이름을 지을 때 이제 과거 분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럼 이제 분사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워낙 많이 이제 저한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뭐 모르셔도 이 밑에 또 제가 링크 넣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분사라는 게 수동 완료라는 것은 즉 present가 뭐뭐를 제시하다면 수동으로 보면은 제시되다죠. 뭐뭐가 제시되다. 그 다음에 완료면은 제시되다가 아니고 제시되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 분사라는 것은 형용사 같은 거니까 제시되었다 그러면 안 되고 제시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여기 있지롱. 이렇게. 우와. 그렇죠. 그래서 명사 뒤쪽에 나오는 대표적인 형용사가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얘네들 있죠? 요런. Some many know every plus thing but one. 얘네는 그 뒤로 가잖아요, 형용사가. 그거랑 비슷하게 형용사가 뒤로 가는 경우가 또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분사놈들입니다. 이 분사놈들은 물론 앞에 오기도 하지만 뒤로 가는 경우가 됐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대로 이렇게 보고 계속 그런 문장들을 봐나가면 독해가 훨씬 좋아져요.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어를 그냥 영어 순서대로 쭉 보여드리면 그 결정적 증거. 그런데 무슨 증거죠? 제시된 in court, 법정에서.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이제 동사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이 동사를 보시면 led to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나왔는데 lead to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뭐가 lead to B, A lead to B 이러면은 A가 B라는 결과를 초래하다. A가 B를 뭔가 만들다 그런 일이 생기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 나온 요거 있죠? 요거. 그러니까 그 결정적 증거가 led to 어떤 결과를 이끌었다. 어떤 결과로 이끌었다. 뭐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결과로 이끌었죠? 뭐 어떤 결과로 갔죠? 그게? 뭐 어떤 결과를 초래했죠? The suspect's convict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uspect가 이제 용의자. 그 다음에 suspect니까 용의자의 conviction. 이게 유죄 판결이에요. 그래서 그 용의자의 유죄 판결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제가 한국어로 좀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 하고 결정적인 하고 증거가 근데 이제 presented 이게 뭐였죠? 제시된. 그리고 in court 이게 뭐였죠? 법정에서. 하고 이제 물론 이제 한국어 어순대로 가면은 이제 얘가 여기로 가야 맞죠, 말이. 그다음에 얘가 여기로 가야 한국어 어순으로 맞고. 그러면 led to는 뭐예요? 초래했습니다. 하고 뭘 초래했죠? 그 용의자의 유죄 판결을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물론 이제 한국어 어순대로 가면 얘가 여기로 가야 말이 예쁘죠. 끝! 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직역이에요. 예,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의역이죠. 요거. 그래서 법정에 제시된 결정적인 증거로 인해 용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훨씬 더 우리말로는 좀 자연스럽죠. 예, 근데 영어는 이제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 한국어의 표현 방식이 더 우월하다 뭐 이런 증거는 없어요.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그냥 그 문화권 내에서 그들끼리 잘 알아들으면 되는 거고 어떤 표현 방식이 더 우월하냐 이런 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저들은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들은 저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념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이것만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 점점 좋아집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가끔 질문 나오는데 이거 제가 한 번 더 복사할게요.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학원이나 학교나 뭐 어디든 아무튼 문법 배울 때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딱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원래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생략된 거 이렇게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봐야 그 문법적으로도 훨씬 깔끔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머릿속에도 사실 이렇게 그들도 이해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장들을 보면.
근데 이제 당연히 걔네들은 이 생각을 굳이 하고 쓰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걔네는 이렇게 쓰는 거를 평생 말로 글로 해 오다 보니까 저기에 이런 게 굳이 생략돼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평소엔 잘 못하죠. 대신에 이제 만약에 자기들이 뭐 전문적으로 자기들의 언어, 영어 원어민이라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어 국문법 또는 뭐 국어 뭐 구문 배우듯이 자기들 말을 전문적으로 배우면 아 요런 게 숨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은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략되어 있다라는 그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마시고 걔네도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할 때는 또는 이제 그들의 아주 깊은 마음속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긴 하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단어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inconclusive예요. 이거는 결론이 나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inconclusive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그 conclusive 할 때 봐서 이제 알겠지만 요게 뭡니까? 그죠? 이게 이제 뭐 요거예요. 굳이 따지면. 그 다음에 inconclusive 뜻이 뭐였죠?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결론이 나지 않고. 그쵸?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콤마가 있는데 이 콤마는 왜 나왔냐면 앞에다가 뭐뭐뭐뭐 쓰고요. 그 뒤에다가 보통 우리가 그 등위 접속사라고 불러요. 얘네들. 한 몇 개 있는데 and 있고 but 있고 or 이런 거 있고 기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원래 원칙상은 앞에 어떤 말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말과 뭔가 대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라는 게 이 말이 어떤 뭐 조건이 돼서 뒤에 일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이 말이 뭐 뒤에 있는 말에 더 우선하는 말이거나 아니면은 그 뒤에 있는 말보다 더 뭐 아래에 있는 그런 개념이거나 뭐 그런 식의 두 문장 간의 그 층위의 어떤 차이가 있지 아니하고 그냥 A다 그리고 B다 이렇게 두 개가 각각 뭐 그냥 뭐 독립돼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그때는 서로 같은 층위에 있기 때문에 같을 등자라서 등위라고 부르는 거죠. 등위 접속사 이제 이런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이런 거를 이렇게 뒤에다가 연결할 때는 원래 원칙상은 이 콤마를 찍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영문법상은 찍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원어민들도 다 찍겠어요. 걔네가 그쵸? 걔 안 찍는 애들도 수두룩 빡빡하죠. 그쵸? 그래서 굳이 안 찍은 놈 보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The investigation 그 조사는 여기는 이제 결과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그냥 이렇게만 써도 원어민들한테는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 거죠. So the investigation was 뭐뭐였다. inconclusive 결론이 나지 않은. 그래서 그 조사는 뭔가 결과가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이 고가 이제 그 and입니다. 요거요. 콤마는 뭐 찍는 놈이 안 찍는 놈 되게 많습니다. 원어민들이라고 다 뭐 영어 되게 막 글 잘 쓰고 그러지 않아요. 자 그리고 they라고 나왔죠. 그 한국어 번역문을 보시면 그들이라고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주어를 참 숨겨요 잘. 근데 맥락으로 이게 주어가 뭔지 알 수 있으면 가급적 안 써요. 한국어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인베스티게이션을 했던 그 어떤 주체에 그 속한 사람들 아마 뭐 그런 사람들을 묘사하지 않을까 정도로 그냥 보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은 couldn't determine. 자 그러면 뭐뭐 하지 못했다죠? 뭐뭐 할 수 없었다. 그 다음에 determine이란 말은 뭐뭐를 뭐 확정하다 결정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표현하고 싶지만 한국어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the cause of the accident라는 요 마지막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쵸?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콤마 찍고 so가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등위 접속사 또는 대등 접속사 중에 또 하나가 so입니다. 그래서 and, so, but, 그 다음에 뭐 or 이런 애들 대표적인 애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the lab tests 이렇게 나왔어요. lab은 이제 뭐 laboratory라는 실험실이라는 말을 줄여서 쓰는 건데
저렇게 현지인들은 되게 많이 쓰죠. 그래서 the lab tests 그러면 그 실험실 결과, 직역하면 그렇지만 맥락으로 보아 당연히 이런 말임을 알 수가 있고 came back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돌아왔습니다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영어에서 이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inconclusive를 써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잠깐만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은 돌아왔다라는 동사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형용사가 뒤에 뚝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동사 중에 특히나 뭐 그런 거 있어요. go 가다, come 뭐 오다, 뭐 이런 것들 보통 그 왕래 발착 아마 이런 그죠? 근데 꼭 걔네만 있는 것도 아닌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이런 표현법이 있는 게 동사를 먼저 써놓고 뒤에다가 상태를 그냥 딱 묘사하는 형용사를 확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문 많이 보시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the lab tests 실험실 결과들은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원어민들은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는 나왔단 말이 이미 여기 앞에 나온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굳이 따지면 요거 있죠. 요게 요거죠. 그쵸? 저 so가 이제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they, 이 they 또 안 나와. 한국어로 보면 이럴 수가. 주어를 우리는 그렇게 안 밝히려고 그래요. they, 그들은 아마 이제 실험실 뭐 사람들이겠죠. 아무튼 they need to run. 이 run은 이제 뭔가를 실행하다라는 그 뜻의 run입니다. So they need to run further. 더 추가의 더 많은 experiments, 실험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굳이 말씀을 하나만 드린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뭐 특정 그 동사들이 있는데 그 뒤에 바로 대뜸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즉 그 형용사 상태로 동사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다는 아니고 뭐 꽤나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오형식이라는 것이 애매해요. 이건 몇 형식이야 그러면? 좀 할 말이 없죠. 우리가 배웠던 형식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아시면 좋겠는 게 모든 거를 오형식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벽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런 좀 오형식이란 게 뭐 아주 뭐 아예 틀렸다 이런 말은 아닌데요. 오형식이란 거에 탄생 비화가 있어요. 제가 이건 아예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그 나무 위키에 제가 들어가서 영어 오형식에 대한 그거를 잠깐 보면은 제가 이거 그냥 아예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뭐 이거 갖고 설마 나무 위키에서 저 고소하지 않겠죠, 그쵸? 나무 위키에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형식 문법은 뭐뭐뭐 하다 일제식령 어쩌고저쩌고 뭐 적어야 뭐 그냥 정치적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아무튼 됐어 시끄러 자식들아. 이게요 실제로 저는 그 미국 현지에서 이제 전공 수업 들을 때 느낀 건데 형식을 딱 몇 형식이 기본이다 라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영어는 5형식도 되고 12형식도 되고 25형식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사람의 분류 방식인데 오형식이라는 것은 영국의 그 문법학자인 어니언스 박사, 그 양파 박사라고 저희끼리는 농담으로 많이 그러는데 이분이 만든 겁니다. 언제 만들었냐면 지금 여기에 그 만든 연도가 나와 있진 않은데 어니언스의 오형식 개념은 1900년대 초에 일본의 영어 교육에 먼저 도입되어 크게 각광받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략 이때쯤 만들어졌어요. 한 1900년대 초에 이게 아마 책이 나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1904년에 어니언스 박사가 고등 영어 통사론, 영어로는 Unadvanced English Syntax라는 개념, 이거를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오형식 문형이라는 거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1904년이니까 이게 오형식이란 게 세상에 나온 지는 한 120년 됐네요. 120년. 그러니까 이제
12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영어의 문장들을 이제 좀 심플하게 5개의 카테고리로 범주화해서 설명하기에 좀 유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진리가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좀 편한데? 그렇잖아요. 편하잖아요. 가급적이면 25형식보다 5형식이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아까 위에서 보셨던 요거. 예, 요런 거. 이런 거는 1형식이라고 보면 뭐 2형식, 아니 뭐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설명을 굳이 5형식에 맞춰서 하려면 뭐 come은 자동사니까 이거는 굳이 따지면 1형식이다. The lab tests came back. 이렇게. 뭐 실험실 결과가 돌아왔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어떤 상태로 돌아왔느냐? 그거를 뒤에다가 이제 붙여서 이 뜻을 완성해주는 보충하는 역할. 그러니까 inconclusive 같은 저 단어를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겠어요? 저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이냐면 보충 역할이니까 보어 이렇게 붙여야겠죠. 그래서 저런 경우는 그냥 보어 이럽니다. 그럼 형식은 1형식인데 쟤는 그냥 보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다 해버리면 그 엿장수 맘 아니에요? 그죠? 1형식이고 이건 보어야. 그러니까 외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어 문장을 5형식에 다 맞춰서 그렇게 재단을 하려고 하면 억지도 많이 부려야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5형식이 대략적으로는 설명이 되지만 이런 경우는 그냥 come이라는 동사의 어떤 하나의 표현 방식, come이라는 동사의 용법 중 하나, 그냥 이렇게 이 동사를 중심으로 이거를 알아두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안 그러면 1형식인데 보어가 나왔군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거나 또는 내가 이런 말을 쓸 수가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동사에 집중을 해서 이 동사에는 이렇게 쓰는 용법이 있구나, 이런 표현 방식이 있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실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conclusive와 inconclusive 두 가지를 보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